오늘은 고변동 주식과 저변동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많은 사람들이 고변동 주식,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을 좋아해요. 흔히 이제 이 고변동 주식이라 함은 급등과 급락이 많은 주식이겠죠. 반대로 저변동은 이제 등락폭이 크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. 당연히 이런 고변동이 수익률의 기대값이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성과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고변동과 저변동 중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지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투자를 할 때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.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수익률에만 관심을 가져요. 내가 이번에 이 종목에 투자를 해서 뭐 30% 이런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좀 투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수익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리스크예요. 결국 대부분의 투자의 성과가 이 리스크 관리에서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주가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합니다. 그러니까 등락률의 표준 편차로 변동성이 크다, 낮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. 먼저 표준 편차가 뭐냐? 표준 편차는요, 평균에서 얼마나 그 데이터들이 많이 벗어나 있냐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은 이제 등락률이 5%씩 이렇게 5%씩 왔다 갔다 한다고 볼게요.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의 평균 등락률은 0%가 나오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B주식은 10% 올랐다가 10% 빠졌다가 10% 올랐다가 10% 빠지는 주식인데, 이 주식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0%겠죠. 자, 그러면 이 A주식과 B주식 둘 다 같은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지만 이 개별 데이터의 변동폭, 그러니까 편차죠. 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보면 B주식이 훨씬 편차가 큰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게, 이 편차가 큰 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리스크라는 거죠. 하루하루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 그만큼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변동 주식과 저변동 주식의 그 성과 차이를 이제 한번 백테스팅을 돌려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?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는데요. 이제 백테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주가 변동성이라는 게 뭐냐면,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은 이제 1년간 주가의 표준 편차예요. 그러니까 1년 변동성이 높은 주식과 낮은 주식, 이제 각각 1년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이제 볼 건데요. 바로 이제 제가 테스트한 결과가 있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게 테스트 결과인데요. 이제 최근 14년간 종목을 20개를 추려서 이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, 첫 번째 시총상위 20%, 그러니까 고변동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죠. 마이너스 14%에 MDD 93%. 이 MDD가 뭐냐면 최고점 대비 최대 하락한 수익률이에요. 그러니까 제일 많이 때려 맞으면 몇 %까지 때려 맞았냐? 그러니까 93%까지 거의 계좌가 녹아 없어진 걸 볼 수 있죠. 그리고 반대로 저변동 주식은 연평균 수익이 3.32%가 나왔어요. 물론 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수익률은 아니지만,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변동 주식에 투자를 한 케이스가 MDG도 훨씬 낮고 연평균 수익률도 더 높았어요. 시총하위 20% 대상으로 이제 4년간 테스트를 돌렸을 때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고변동 주식은 10% 수익이 나왔죠. 물론 마이너스, 소형주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긴 했어요. 10%. 하지만 고변동 주식보다는 저변동 주식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죠.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. 그래서 물론 이 고변동 주식들이 수익의 기회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, 그 많은 고변동 주식들 중에 대다수의 종목들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. 그러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고변동 주식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저변동 주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제가 이제 이 퀀트킹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미리 필터링을 해봤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 변동성이라는 데이터가 있죠. 퀀트킹에서 이제 이 엑셀 데이터를 긁어서 정렬을 해봤는데, 먼저
고변동 주식들을 한번 볼게요. 시총상위 20% 대상으로 이제 고변동 주식 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. 보시면 뭐 진원생명과학, 신풍제약, 엑세스바이오, 진매트릭스, 알사포트. 자, 여기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올해에 변동성이 높았던 종목들 순서예요. 또 한번 띄어서 볼게요. 자, 신풍제약. 자,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주식이죠. 하지만 이 등락률을 보면 뭐 상한가도 갔다가 하한가도 갔다가 뭐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죠. 다른 거 뭐 진원생명과학,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, 급락, 이렇게 주가의 변동폭이 뭐 기본 17%, 뭐 하루에 뭐 10%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일도 아니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. 왜냐? 이제 급등 급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반대로 변동성이 낮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? 낮은 애들 위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여기에 있는 애들은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었어요. 뭐 예를 들어 맥쿼리 인프라 한번 볼게요. 주가 보시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뭐 하루에 0%에서 뭐 0. 몇 %, 굉장히 변동성이 작죠. 거의 변동성이 없는 종목인 것 같고, 뭐 KTNG도 한번 볼게요.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하루하루 변동폭이 뭐 거의 1% 내외죠. 1%, 3%. 하루에 이 움직이는 게 뭐 많은 게 7%고 하루에 움직여봤자 뭐 0%, 7%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어요. 아까 뭐 신풍제약 같은 거랑 비교해보면 얘네들은 뭐 10%, 20%씩 움직이는데, 이런 KT나 뭐 농심 이런 저변동 주식들은 뭐 하루에 2%, 3% 굉장히 한 자릿수 때 움직임이 있죠. 이런 종목들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. 되게 지루하고 식상할 수는 있는데, 이제 여기 이 저변동군에 있는 종목들, 여기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고변동 주식보다는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오늘 결론을 내보면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변동 주식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투자에 접목할 수 있겠죠. 변동성이 낮을 때 사서 변동성이 커지면 매도하는 겁니다. 이 올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이 신풍제약 같은 종목도 올해는 변동성이 컸지만 이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, 그 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. 이때는 뭐 과거 주가를 보면 변동성이 거의 뭐 하루에 1, 2%씩 움직였던 변동성이 굉장히 없는 주식이었죠. 그래서 변동성이 없을 때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 리스크 대비 위로 크게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이렇게 고변동일 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 단기적인 거래에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투자적 관점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